가영아 읽으려니까 그냥 시작할게요. 위치랑 속도랑 가속도가 나오는데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쉬운 얘기예요. 얘들아, 우리가 평균 속도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너네는 어떤 생각이 들어야 돼? 평균 속도는 어떻게 구할 거야 너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t는 1일 때 3이라는 위치에 있었고 t라는 건 시간이야. 1초 지났을 때 3이라는 위치에 있었고 3초 지났을 때 9라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럼 너네 평균 속도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구하는 거야? 3에서 1, 즉 2초 동안 얼만큼 움직였나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2초 동안 얼마 움직였나? 2초 동안 얼마 움직였대? 6 움직였다. 그래서 내가 이 식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평균 속도라는 거는 시간의 변화 얼만큼 지났나 분의 처음 위치 끝 위치 요 9에서 처음 위치를 빼면 속도가 나오는 거다. 그죠? 그냥 거속시를 생각하셔도 괜찮아. 속도는 뭐 분의 뭐? 시간 분의 거리. 얘들아, 근데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고 수학에서도 그런데 얘들아, 속도가 몇이야? 라고 물어보면 평균 속도를 묻는 건가요? 민주야? 얘들아, 평균 속도를 다룰 일은 크게 없어요. 얘들아, 속도라는 거, 너 이때 속도 언제야? 딱 그때의 속도를 물어보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평균 속도를 물어보는 케이스는 사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일단 너네가 있어야 되는 생각이 속도가 몇이냐? 속도를 물어보면 평균 속도가 아니고 뭐? 그 순간의 순간 속도라는 생각이 있어야 돼. 그 순간이라는 말이 감춰져 있는 거야, 속도에는. 이 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속도를 구해라. 그러면 딱 그때 순간 속도를 구해라 라는 말이에요. 뒤에 나올 변화율도 마찬가지인데 변화율이라는 거는 변화율이라는 단어를 생각해보면 변화율은 뭐부터 뭐까지 변한 양을 나눈 거가 아니고 변화율이라는 거는 딱 그때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단어잖아요. 단어의 뜻 자체가. 그래서 그것도 사실 순간 변화율이라는 단어인 건데 순간이 생략된 것뿐이야. 그래서 다시 속도로 돌아오면 속도도 뭐? 평균 속도가 아니고 속도라고 말을 하면 순간 속도로 인식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 평균 속도는 저렇게 구하는 거 알겠어. 순간의 속도는 어떻게 구해? 얘들아, 요게요 사실은 뭐야? 내가 지금 요 문제는 3에서 1을 빼고 9에서 6을 빼잖아요. 맞아? 그러면 이게 어떤 상황인 거냐면 1초일 때랑 3초일 때 F1은 1일 때의 위치, F3은 3일 때의 위치인 겁니다. 얘들아, 그럼 이거 뭐 한 거야? 얘의 기울기는 똑같지 않아? 3 빼기 1분의 F3 빼기 F1. 오케이? 근데 내가 궁금한 건 너 1초일 때 속도가 몇인데? 를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약간 좀 느끼셔야 돼. 좀 느끼셔야 돼. 얘들아, 이 기울기가 뭐라고? 속도. 그냥 속도가 아니고 순간. 아니 평균 속도죠. 평균 속도. 여러분, 요 기울기 얘에 대한 기울기 자체는 평균 속도인 겁니다. 근데 내가 1일 때 순간 속도가 필요해. 노력한다, 그죠? 얘들아, 뭐야? 1일 때 순간 속도 어떻게 보면 돼? 우리 그 원리 있잖아. 미분의 원리가 있었잖아. 뭐? 요 기울기가 평균 속도인 건데 얘를 뭐 여기로 쫙 붙여.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 거의 밀접하게 붙어서 뭐랑 똑같아져? 얘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똑같아지는 거잖아.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평균 속도를 뭐 하면 돼? 3을 1로 즉 극한을 보낸다는 거지. 그럼 그 결과가 뭐? 순간 속도가 되는구나.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저 F는 속도가 아니고 위치였습니다. F는 위치야, 그지? 그래서 뭘 알 수 있는 거냐면 위치에 대한 식이 F예요. 속도에 대한 식은 뭐? 극한, 미분을 하면 되는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관계가 이렇다는 거야.
위치의 식이 F고 속도의 식이 V인데 얘는 뭐? 미분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V라는 속도의 식은 F'과 동일합니다. 원리는 요거. 우리 사실 미분 처음에 설명할 때랑 원리가 완전 똑같죠? 괜찮아? 원리는 요건데 사실 원리까지 기억하시는 게 좋긴 한데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시면 일단 혼자서 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보시고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위치식을 미분하면 뭐가 된다? 속도식이 된다가 그냥 알맹이인 거지. 오케이?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위치식은 x를 보통 씁니다. 그리고 시간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t라는 변수를 써야 돼서 이렇게 보통 표시를 해요. 뭐 x의 t가 뭐 t3승 플러스 t제곱이라고 써놓을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t는 1일 때 보면 2가 나오죠, 값이. 무슨 말이냐면 t는 1초일 때 위치가 2다.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미분하면 위치식 미분하면 뭐 나온다고? 속도. 얘들아 속도와 속력의 차이는 아시나요? 아영아? 뭔 차이야? 변이 이렇게 쭉 가는 거랑 이렇게 그거는 이동 거리랑 변이의 차이입니다. 네, 속도랑 속력의 차이를 아시는 분? 여러분 속도는요 방향이 포함된 물리량입니다. 그럼 속력은 그냥 그 빠르기 숫자 자체가 속력인 거고요. 그러니까 속력은 그냥 숫자인 거고 속도는 숫자 플러스 방향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력은 마이너스 3 속력 이런 건 안 돼. 근데 속도는 마이너스 3이 괜찮아. 왜? 3이라는 속력에 방향이 마이너스란 얘기예요. 그래서 속도는 뭐? 방향을 포함한 물리량이다. 요거 여러분 상식으로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왜 이걸 미리 얘기하냐면 요 풀다 보면 막 속도가 음수가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속도가 음수가 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방향인 겁니다. 방향. 봐봐. 얘들아 위치 미분하면 속도가 되는데요. 속도식은 보통 V로 적습니다. 얘는 3t제곱 더하기 2t 이렇게 되죠. 그치? 그럼 t는 1 넣어보면 5가 나오잖아. 무슨 말이야? t는 1일 때 위치는 2였는데 그때 딱 순간 속도가 5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십니까? 얘들아 그 다음 가속도라는 개념도 있거든. 가속도는 뭐야? 가속도라는 단어를 아세요? 가속도라는 단어를 아세요? 뭔데? 네 알아? 봐. 얘들아 가속도라는 거는 그 시간 있잖아. 그 시간의 속도가 얼만큼 증가, 얼만큼 감소하고 있느냐라는 물리량이잖아요. 가속도라는 거는. 그럼 가속도는 어떻게 볼까? 얘들아 가속도도 마찬가지로 평균 가속도가 있고 순간 가속도가 있는데 가속도를 물어보는 건 뭐 물어보는 거라고? 순간 가속도를 물어보는 거라고. 순간이 괄호쳐서 안 보이는 것 뿐이에요. 순간 가속도는 어떻게 볼까? 요 과정을 거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번엔 위치 변화량이 아니고 속도 변화량으로 바뀌는 거잖아. 가속도라는 건 속도의 변화량이야. 그러면 속도랑 가속도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 미분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미분하면요 가속도식이 됩니다. 원리는 요거랑 똑같아. 얘는 지금 위치 변화량이라서 위치를 미분해서 속도가 된 거였고 가속도 구할 때는 뭐? 속도 변화량이라서 속도 변화량을 미분해서 가속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똑같아. 그럼 가속도는 보통 A를 씁니다. 그럼 얘는 6t 플러스 2가 되고 t는 1일 때 뭐가 나와? 8이 나오죠. 얘는 t는 1일 때 위치는 2였고 5의 속도로 가고 있는데 8만큼 속도가 증가하고 있었나 봐. 오케이? 그러니까 뭐 요 전에는 뭐 속도가 마이너스 3인가? 뭐 그랬나 봐요. 8만큼 증가한 거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얘들아 너네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 요 관계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돼요. 그럼 위치를
두 번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는 거지. 물론 이제 미분의 역과정의 적분인 걸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반대로 가는 것도 배울 겁니다. 뒤에서. 오케이? 속도는 요 정도예요. 근데 이제 얘들아 위치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위치식과 속도식을 비교했을 때 위치는 본함수식이 되는 거고 속도식은 뭐가 되는 거야? 도함수식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만약에 v 속도에 관한 식이 그려져 있어. 속도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 그럼 너네는 아 위치가 이렇게 변했구나. 이런 것도 판단할 수 있고 네 아무튼 우리가 본함수랑 도함수 가지고 뭐 도함수 그려놓고 본함수 그리고 그런 거 여러 번 하잖아요. 또 본함수 가지고 도함수 구해서 도함수 그리고 얘네도 똑같은데 위치, 속도, 가속도라는 그 네이밍이 붙어있는 것 뿐이야. 그래서 앞에서 했던 본함수와 도함수의 관계성을 잘 활용하시면 돼요. 문제로 갈까요? 뒤에 요거 변화율은 제가 읽기만 할게요. 얘들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길이의 변화율, 뭐 넓이의 변화율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변화율이라는 단어는 순간 변화율이라는 말입니다. 그쵸? 순간 변화율. 그러면 순간 변화율은 어떻게 구해? 얘들아 순간 변화율이 우리 뭐였어? 평균 변화율이 우리 그냥 기울기였고 순간 변화율은 미분 계수, 미분한 값이었잖아요. 순간 변화율을 구하고 싶으면 뭐 하면 돼? 길이의 순간 변화율은 길이식을 미분하시면 되고요. 넓이의 순간 변화율은 넓이식을 미분하시면 되겠지? 오케이? 그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필수 32번 보겠습니다. 아영아, 나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되지? 내가 한번 해봤어. 여러분 x가 그러니까 x라고 줄 때도 있고 내가 쓴 것처럼 x 괄호 t 이렇게 줄 때도 있어요. t를 쓴 거는 t가 변수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우리 fx처럼. 요거는 f라는 식인데 x가 변수라는 걸 알려주는 거잖아. xt라고 쓸 때도 있고 이렇게 그냥 x로 쓸 때도 있습니다. x는 t3승 빼기 3t 제곱일 때 속도와 가속도 그럼 미분 일단 해봐야겠네. 요식 미분하면 v가 될 건데 얘는 요거 v는 속도라는 뜻입니다. 얘를 또 미분하면 가속도가 될 건데 이렇게 될 거고요. t는 3일 때의 속도는 몇이야? 27에 18이니까 9인가요? 가속도는 6.18이니까 10인가요?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일단 요거 2번 봐봐요. 운동 방향을 바꿀 때의 위치를 물어봤어. 얘들아 운동 방향을 바꿀 때라는 건 언제를 물어보는 걸까? 운동 방향을 바꿔. 내가 뭐 이쪽 방향으로 쭉 가다가 운동 방향을 바꾸면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 방향을 바꾸는 이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뭐가요? 속도가 0이었겠지.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속도는 뭐가 있다고? 방향을 가진 물리량인 거야. 내가 그러니까 보통 오른쪽을 플러스 방향으로 둡니다. 보통 수학이든 물리든 내가 이 방향으로 플러스 3의 속도로 가고 있었어. 근데 방향을 여기서 바꿨대. 그래서 여기로 갔대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면 V의 입장에서 보면 플러스 3으로 가다가 잠깐 멈춰야겠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의 속도로 가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V의 입장에서는 요런 지점에서 뭐 하는 거야?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고요. 위치의 입장에서 요런 지점 뭐가 될까? 얘들아 V는 위치의 도함수입니다. 극대 극소를 갖는 지점에서 하는 거예요. 이해돼? 그러니까 너네는 요 위치식을 그렸을 때 이렇게 될 거잖아. 그래서 요것도 보고도 여기서 뭐 한다고? 운동 방향 바꾸네 라는 것도 보실 줄 알아야 되고 V는 제 도함수 자체니까 운동 방향 바꿀 때는 이렇게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게 부호 변화가 있다는 거고 우리 부호 변화가 있는 지점에서 뭐 가죠? 극대 극소 갖는 거 알고 있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운동 방향 바뀌는 데는 여기 얘가 0일 때 언제야? 0하고 2일 때. 근데 0초라는 건 시작점이니까 의미가 없지. 그래서 t는 2일 때 운동 방향 바꿉니다. 그때의 위치는 어떻게 구해? t는 2일 때 위치니까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되겠지. 오케이? 밑에 거 한번 해보시죠. 해보시면. 아니, 많이 앉았지? 좋아요. 질문해도 되겠네 그럼. 이때 거는 괜찮죠? 문제가 거의 똑같아가지고 넘어갈까요? 필수 33번 넘어갑니다. 지상 25m 높이에서 20의 속도로 지면과 수직하게, 그러니까 지면과 수직하게니까 그냥 위로 던진다는 소리야. 물체를 위로 던진다고. 그때 위치의식이 이렇대요. 3초의 돌의 속도랑 가속도. 그래서 제가 위치식을 일단 미분해서 속도랑 가속도식을 써놨습니다. 3초의 돌의 속도랑 가속도는 3을 넣어보면 되겠지. 이거 어렵지 않죠. 그 다음 일단 요거 생각해봐. 돌이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인데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속도가 0. 이렇게 막 위로 던졌을 때 막 속도가 빨라졌다가 처음엔 빨라지다가 점점 느려지겠죠. 그때 딱 멈췄다가 하락하기 시작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그 딱 멈출 때, 즉 속도가 0이 될 때가 최고 높이겠네. 그러면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몇 초인 거야? 얘가 0일 때니까 t는 2일 때가 최고 높이인 거지. 그래서 2초. 그때 높이는 뭐? 2초를 위치식에다 넣으면 높이가 나오겠죠. 나 돌이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 얘들아 얘 언제 떨어져? 돌이 지면에 언제 떨어져? 떨어지는 건 뭐 봐? 떨어진다는 거 위치가 어디라 돌이? 0. 얘가 0 되는 t가 있겠죠. 뭐가 나오지? 얘 t는 5일 때 0이다, 그죠? 그러니까 5초일 때 딱 어디? 지면에 추락한다는 거지. 그때의 속도는 뭐? 그러니까 이런 거 풀 때 속도가 마이너스 30이 나오잖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위로 올라가는 방향을 플러스라고 한다면 얘는 밑으로, 밑의 방향으로 속도 마이너스 30으로 딱 바닥에 딱 충돌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얘들아 이거 가속도가 마이너스 10이거든? 이거 왜 그래? 왜 가속도가 마이너스 10이야? 중력 가속도가 9.8이죠?
중력은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내가 윗 방향을 플러스로 한다면 중력은 마이너스 9.8의 힘으로 아래로 잡아당기는 거잖아. 그래서 아래로 잡아당기니까 속력이 9.8씩 계속 주는 거야. 즉 가속도가 마이너스 9.8이죠. 근데 9.8 대신에 10을 쓴 거야. 왜냐면 9.8을 쓰면 식이 너무 지저분하거든요. 참고 삼아. 밑에 거 한번 풀어보시죠. 할까요? 풀어보셨나? 위치 속도 그래프 해석 좀 하겠습니다. 그래프. 그러니까 얘들아, V 그래프는 위치 입장에서 뭐야? 도함수인 겁니다. 다시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온다 그랬잖아. 그래서 속도 그래프는 얘는 뭐라고 봐야 되냐면 위치 그래프의 도함수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반대로 가속도의 입장에선 얘가 본함수고 가속도가 도함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속도 그래프가 있으면 위치도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건 그냥 참고로 들으세요. 아직 적분을 안 배워가지고. 일단 얘네는 다 서로 미분의 관계에 있는데 내가 속도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 그럼 내가 위치를 알고 싶어. 그럼 얘 뭐 하면 돼?
미분의 반대 적분을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하나? 그러니까 왜냐면 이 부분은 적분하고 미분이 같이 보통 문제가 나와요 모의고사에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0부터 3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시오. 그럼 0부터 3까지 적분, 즉 0부터 3까지 넓이를 구하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뭐 5에서의 가속도를 구하시오. 그럼 뭐 하는 거야? 5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V가 있었을 때. 그래서 얘네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잘 볼 수가 있어야 돼. 요 파트는 적분하고 미분이 같이 들어가고 그래서 얘네 관계를 이렇게 막 계속 뒤집는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기억 T는 3일 때 운동 방향을 바꾼다. 이거 맞아? 여기서 운동 방향 바꿔? 맞아 아니야? 운동 방향 바꾸는 건 뭐? 속도가 0. 속도가 0이고 뭐도 바뀌어야 돼? 부호도 바뀌어야 되죠. 근데 맞네. 그럼 T는 3에서 운동량 바꾸는 거 맞고요. 그럼 니은 T는 2에서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양의 방향이라는 건 V가 플러스인지 보시면 되죠. 2일 때 보니까 V 플러스 맞네. 니은도 맞아요. 그다음 D는 5일 때 가속도는 0이라 그랬어. 얘들아 5일 때 가속도는 요 그래프에서 어떻게 판단한다고? 가속도는 속도를 뭐 하는 거야? 미분한 거니까 5에서의 뭘 봐야 돼 너네? 접선의 기울기를 보셔야 되는 거지. 가속도를 구하고 싶으면. 이해돼? 속도 그래프를 미분한 게 가속도니까 가속도를 속도 그래프에서 보고 싶으면 5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봐줘야 되는 거죠. 가속도 이거 0이야? 아니라고. 얘들아 그러면 가속도가 0인 지점은 어디야? 여기랑 여기겠죠. 그러니까 뭐 여기에 x좌표를 말해줘야겠지. 알겠나? 밑에 거 한번 해볼까요? 너무 쉽다 그죠? 전화 운동 방향 몇 번 바뀌어? 세 번 맞아요. 3번 바뀌는 거 맞지? 여러분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는 0인 거 플러스 부호 변화도 보셔야 돼. 부호 변화가 있어야 속도가 바뀌는 거니까 그래 방향이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B, C, D 정도 BCD에서 방향이 바뀌는 거네. BCD. A랑 E는 0이긴 한데 부호 변화가 없죠. 그래서 그냥 그림상으로 봤을 때 한 방향으로 가다가 잠깐 멈췄다가 그냥 그 방향으로 다시 가는 거야. 그냥 잠깐 쉬었다가 다시 가는 거예요. 그림상으로. 넘어갑니다. 필수 35번 합니다. 뒤에 필수가 2개 더 있는데 이 2개는 제가 일단 여러분 요거 필수 35번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교과서에도 있는 건데 많이들 처음에 어려워 하시거든요. 저도 처음에 많이 어려워했던 기억이 있는데 한번 볼게. 지금 요런 상황이야. 얘들아 근데 상식적으로 요거 뭐 쓰겠어 너네? 요거 어디서 많이 나오는 도형이야? 닮음 쓸 거야. 닮음 쓸 거야. 그건 분명해. 그때 매초 2m 속도로 걸어갈 때 다음을 구하시오. 얘들아 그림자의 머리끝이 움직이는 속도. 얘들아 속도 구하고 싶으면 뭐 해야 돼? 위치를 미분해야 돼. 그러니까 얘들아 속도 이퀄 위치의 순간 변화량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속도 이퀄 위치의 순간 변화량. 얘들아 그러면 나는 지원이 그림자의 머리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구하고 싶으면 그림자의 머리끝이 머리끝의 위치식을 구해야겠다. 위치식. 근데
우리는 그 t 시간에 따라 보고 있으니까 그 그림자의 머리끝을 t에 대한 식으로 좀 쓰겠습니다. 나 매초 2m씩 가니까 요 길이를 2t라고 제가 놨어요. 얘들아, 그러면 내가 요 그림자의 머리끝이라는 요 단어 때문에 좀 어려운 건데, 내가 위치식을 구하는 건 얘를 구해서 미분을 해야 하는 걸까? 얘를 구해서 미분을 해야 하는 걸까? 생각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식으로 흘러나갈 거냐면 그림자의 위치식을 세운 다음에 그걸 t에 대해서 미분하면 그림자의 속도가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나는 그 걔를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야 해요. 근데 나타내는 게 요 빨간 짧은 길이냐 긴 길이야 라는 거예요. 나 짧은 길이다. 나 긴 길이다. 긴 길이라고 생각하시는 친구는 이유가 뭐죠? 상식적으로 짧은 길이라고 말하지 않나? 그냥 역으로 이유는 모르겠고 그냥 역으로. 저 긴 길이가 맞긴 합니다. 근데 왜 그런 거야? 너무 상식적인 거라 말을 못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면 요 길이가 맞는데 나는 가로등 밑에서부터 시작하잖아. 그러니까 그림자의 길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는 그림자가 없다가 찔끔 나오면 그림자가 여기서 조금씩 이렇게 커지는 거잖아요. 그림자가. 맞지? 그래서 그림자의 위치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요 x 전체 길이가 그림자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여기 지금 1대 2니까 여기도 1대 2라고 볼 수 있겠지? 닮음이니까. 그러면 요 길이가 몇이 되는 거야? 2t가 되는 거지. 2t. 그러면 요 밑에는 4t가 되는 거죠. 4t가 뭐? 그림자의 위치. 그림자의 속도는 4t를 미분. 그래서 4가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그림자의 머리끝이 움직이는 속도라는 거는 요거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은 어떻게 구해?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 이번에는 뭘 물어보는 거야?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이라는 거야? 이번에도 4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다음 그림자의 길이는 몇이야? 그림자의 길이는 2t인 거예요. 2t. 그림자의 머리끝,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좀 이상한데 그림자의 머리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구할 때는 전체를 보시는 거고 그림자의 길이 자체는 요거잖아요. 이해합니까? 좀 어렵죠? 말이 좀 이상하죠? 그래서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은 얘를 미분하는 거라서 2예요. 괜찮나? 그래서 네. 밑에 거는 너무 똑같나? 사실 뭐 어떻게 더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냥 그림자의 머리끝과 그림자의 길이의 차이를 사람들이 잘 못 느끼잖아요. 그 단어에 대한 차이를. 그래서 저도 그냥 그림자의 머리끝이라는 거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거고 그림자의 길이는 요거다 라고 그냥 이해를 하고 푸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좀 더 좋은 설명 방법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아마 대부분 이렇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그리고 교과서에도 아마 똑같은 문제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그 뭐 미분할 때도 유형 하나 꼭 기억하자 했던 거 있잖아. 그런 것처럼 요것도 유형 하나는 좀 기억해 둡시다. 그리고 뒤에 문제들은 제가 하지 않을 예정인데 왜 그런 거냐면
얘들아 그 변화율이라는 거 넓이의 변화율은 뭐야? 그냥 넓이식을 세우고 그걸 미분하시면 돼요. 부피 변화율은 부피식을 세우고 미분하면 되겠지. 위에 것만 제가 말로 좀 해볼게요. 얘들아 반지름이 20cm씩 늘어난대 1초당. 그때 원의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래요. 얘들아 반지름이 20cm씩 늘어나. 그러면 원의 넓이는 t초 후에 원의 넓이 몇이야? 다시 t초 후에 원의 반지름은 몇이야? 20t가 되는 거다. 그치? 매 초 20씩 늘어나는 거니까 넓이는 400t제곱 맞아요? 제곱에 파이 붙이는 거 400t제곱 파이. 그거를 미분하면 뭐가 나와? 넓이의 변화율이 나온다고. 넓이의 순간 변화율입니다. 넓이의 순간 변화율. 괜찮죠? 부피도 똑같아. 그래서 이 두 개는 제가 스킵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해가지고 미분이 끝이에요. 미분이 여기까지 해서 끝이고 뒤에 적분이 있는데 적분이 미분보다 어렵다? 그건 사실 잘 모르겠어. 솔직히 저 미분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이 적분이 더 어렵다고 말을 하는 이유는 일단 생긴 게 너무 어려워. 생긴 거. 그 문자 자체가 너무 어렵게 생겨서 그 변별력을 주는 요소 중에 그 문제 포장지를 되게 어렵게 하는 것도 있잖아요. 변별력을 어렵게 하는 요소 중에. 근데 적분은 그냥 기호 자체가 그걸 탑재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호 자체가 변별력이에요. 적분은. 그래서 모의고사에 적분이 어마어마하게 어렵게 나온 적이 없어. 어마어마하게 어렵게 나온 적이 없어요. 최근에 뭐 어렵다던 그 뭐 22번, 21번이었나? 21번인데 수투 그 미적분 원 문제가 21번인데도 불구하고 22번하고 거의 똑같았나 더 어려웠나 그랬거든요. 정답률이 21번인데. 근데 그것도 그렇게 적분이 막 어렵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적분 쪽은 내용만 잘 이해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근데 물론 어려워들 합니다. 많이. 뒷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의 내용은 이 정도고 남은 시간은 할 거 풀이 하시고 풀 거 푸시고 질문할 거 좀 질문하시고 그렇게 합시다. 잠깐만. 나 좀 영상만 좀 끊고